철분은 전 국민의 7에서 10%가 앓고 있으며 밤마다 잠을 자려고 하면 다리가 불편해서 잠들기 힘든 하지 불안 증후군을 개선할 수 있는 철분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저녁이나 밤에 그리고 쉬려고 가만히 있으면 다리나 팔에 불편한 느낌이 생겨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나타나는 매우 흔한 수면 장애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감각 증상은 움직이거나 활동할 때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의 매우 심한 저림, 통증, 이상 감각이 나타나서 전체 환자의 약 60에서 70% 환자가 잠들기가 어렵고 잠든 후에는 전체 환자의 약 80%가 다리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나타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특히 더 많이 나타나며 전체 환자의 약 50%가 유전된다고 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체내의 철분 결핍이 하지 불안 증후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뇌 안에 있는 철분의 수치가 낮을 때 하지 불안 증후군이 더 흔히 발생하고 더 쉽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철분은 뇌 안에 있는 도파민 생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신경신호 전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의 기능이 저하되고 또 부족하게 되어서 하지 불안 증후군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도파민 약제나 도파민 작용제를 복용하게 되면 하지 불안 증후군의 증상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호전되기도 합니다. 철분, 도파민 결핍, 그리고 도파민 부족이 어떻게 하지 불안 증후군을 일으킬까요? 팔다리의 감각 신호 정보가 뇌로 전달될 때는 시상 하부에 있는 A1원이라고 하는 부위에 중간에 잠깐 기착하였다가 대뇌에 있는 감각 중추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어떤 감각인지를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감각 신호가 지나가는 A1원 부위는 도파민이 잘 분비되어야 팔다리에서 전달되는 감각 신호가 적절하게 차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A1원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적거나 부족하게 되면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해서 잠을 자려고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팔다리의 감각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뇌로 전달되어서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팔다리의 이상 감각이나 불편감을 뇌에서는 느끼게 됩니다. 타이로신은 타이로신 수산화효소와 함께 철분이 같이 결합해야지 도파민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런데 뇌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감각을 조절하는 A1원에 철분이 적어지게 되고 A1원에 도파민의 생성이 잘 되지 않아서 A1원을 경유하는 감각 신호가 차단되지 못해서 뇌의 감각 중추로 비정상적인 정보가 전달되어서 다리가 저리고 불편한 하지 불안 증후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액 속의 철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분이 뇌로 이동될 때는 혈액 뇌 장벽, 즉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불안 증후군의 약 50%를 차지하는 유전성 하지 불안 증후군의 경우에 혈액에서 뇌로 철분이 전달되는 통로가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서 혈중의 철분이 뇌로 잘 전달되지 않아서 뇌 안에 철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아무리 혈중 철분 농도가 정상이거나 높다 하더라도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의 뇌 안에 있는 철분의 수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 안에 있는 철분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하지 불안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에 매우 중요한데요. 문제는 뇌 속에 있는 철분의 양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우리 몸에 저장된 철분의 주요 형태인 혈중 페리틴 수치를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뇌의 철분 농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혈중 페리틴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이하이거나 트랜스페린 포화도가 20에서 25% 이하로 낮아져 있을 때 체내의 철분과 저장 철분이 부족하다고 간주하고 하지 불안 증후군 개선을 위해서 철분 보충을 권장하고 투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가 병원에 방문할 때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중에 페리틴 농도를 첫 번째로 검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철분을 공급해서 혈중과 뇌 속의 철분을 높이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음식을 통한 철분 보충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나 간, 조개류 등의 동물성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콩류나 시금치 등의 식물에도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성 철분은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아서 효과적으로 철분을 높일 수 있지만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매우 낮아서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해야지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철분의 농도를 높일 수 없다면 경구 철분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빈혈이 심할 때, 여성이 임신 때 경구 철분제를 복용하기도 하지만 하지 불안증후의 환자의 경우에 페리틴 수치가 7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이하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페로바로 알려져 있는 황산 제일철 325g을 하루에 한 번 복용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2번 공복 시에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구 철분제는 위장장애, 변비,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검은 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이나 칼슘이 들어간 음식 그리고 커피를 철분제와 같이 섭취하게 되면 철분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니 이러한 음식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구 철분제를 복용하였더니 위장에 부담되거나 위장 증상이 나타나거나 충분한 흡수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경구 철분제가 효과가 없는 경우 도파민 작용제를 복용하고 나서 초기에는 효과가 매우 좋았으나 수년이 지난 후에 도파민 작용제를 복용하기 전보다 더 증상이 심해지는 증강효과 즉 오그멘테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분을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철분주사는 혈중 철분 수치를 매우 빠르게 높일 수 있어서 증상이 심한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흔히 사용되게 됩니다. 철분주사는 경구 철분제가 흡수되는 위장관을 거치지 않아서 변비나 위장 장애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경구 철분제의 복용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소한 3개월이 걸리지만 철분 주사는 주사 맞고 나서 2주에서 4주 내에 증상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분 주사제도 가끔 오심, 구토,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주사 후에 30분 정도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러 철분 주사제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부작용이 매우 적은 페린젝트로 알려져 있는 철 카르복시 말토즈 제제나 철 자당으로 알려진 아이언 스크로즈 1000mg을 투여하게 됩니다. 철분 주사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발진, 그리고 주사 맞고 난 후에 저혈압이나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변비, 설사,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경구 철분제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두드러기, 호흡곤란, 혈압 저하, 쇼크 등의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철분 주사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매우 드물게는 체내 철분이 과다하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에 철분이 많이 쌓일 수 있는 만성 간질환 환자나 철부하 환자, 천식이나 알러지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철분 주사를 피하거나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분 주사 후에도 철분 수치가 다시 감소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페리틴 수치를 체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경구 철분제나 철분 주사제를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철분 보충 외에도 생활 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며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하지 불안 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약물 요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프라미팩솔, 로피로놀과 같은 도파민 작용제 약물은 하지 불안 증후군 증상의 완화에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바펜틴, 프레가발린과 같은 알파델타 리간드 약물도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철분요법이 증상 개선과 하지 불안 증후군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증상이 심한다면 병원을 찾아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분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이에 따른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